미국 경제 회복세가 완연합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5%로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3분기 미국 경제가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가 집계한 3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는 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4.6% 증가와 예상치 4.3%를 모두 웃도는 결과로 지난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GDP 개선의 1등 공신으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증가한 것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소비는 3.2% 증가하면서 직전 분기 수치였던 2.2%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2.5%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 투자 역시 7.1%에서 8.9%로 높아졌습니다. 고용 성장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투자가 늘어나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GDP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국제유가가 40% 이상 급락하면서 4분기 소비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4분기에는 연말 소비 시즌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셉 라보냐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GDP의 유가 하락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모두 반영된다면 4분기 GDP도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우성문입니다. KB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인수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수 작업이 완료되면 KB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25조 원 가까이 늘어나 국내 2위로 올라섭니다. 서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KB금융은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LIG 손보를 12번째 자회사로 공식 편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3월까지 KB금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계획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KB금융이 LIG 손보의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KB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301조 7천억 원에서 325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금융지주그룹 총자산 순위가 농협과 하나를 제치고 신한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울러 손보사 인수로 지주회사 사업구조의 은행 편중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은행자산 비중은 86.7%지만 LIG 손보를 인수한 뒤에는 80.4%로 6.3%포인트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KB금융의 LIG 손해보험 인수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LIG 손해보험과 KB캐피탈 간 자동차 복합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 금융 상품을 완비할 수 있게 됐으며 KB생명과 LIG 손해보험 간 교차 판매 등 채널 다양화도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KB금융의 LIG 손보 인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자본 효율성 제고와 주당 순이익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입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방 분권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위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남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 틀 자체가 너무나 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구조, 이 시스템, 이 관행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헌법부터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분권 개헌이 돼야 된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 시대에 완전한 주민자치와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경기 중부권 7개 도시는
지난 2012년 민선호기 공동의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정말 시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대접을 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은 결국 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그래야 이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고 또 생활행정, 생활정치가 되고 현장행정이 된다. 민선 6기 3선에 선고한 김 시장은 시장이 정책 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예산 80억 원 중 절반을 주민에게 주고 주민 참여 예산제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최근 시흥시에는 100곳 신도시와 시화 MTB, 공공주택지구와 복선 전철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곳 신도시는 교육과 연구시설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핵심적인 요소는 2018년 1단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입니다. 현재는 1월 초 이내에는 모르겠어요. 빠르면 뭐 12월 안에도 결정서로 실시협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넉넉 잡고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실시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조성되면 고급 인재와 연구소, 기업들이 모여들게 되고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아져 시흥시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100곳 신도시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도 순조롭게 상환 중으로 남은 채부도 내년에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철 개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버스만 가지고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전철 시대가 개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서둘러 왔고, 그래서 지금 수인선은 작년 6월에 이미 인천까지 연장 개통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사 원시 노선 부천에서 따서 시흥을 관통해서 안산 가는 그 노선이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이제 설계를 마쳤고요. 그다음 또 올곡 판교 노선이 4개의 전철 노선이 현재 부분 개통했거나 공사 중이거나 설계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김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과 갈등이 있었지만 시흥시 미래 100년을 향한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한 10년 후쯤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가장 살만하고 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저는 그 초석을 다지는 시기에 지금 일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하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혹은 당장에 크게 들리는 소리만 듣지 말고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하고 당장은 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좀 해내자. 뭐 이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입니다. 삼성그룹에서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계열사 사장들이 모이는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외부 강연자를 초청해 다양한 강연도 듣는데요. 올해 있었던 화제의 강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봅니다. 황민규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 회의가 오늘을 끝으로 2014년도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삼성의 경영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사장단 강연에는 분야 진영에 관계없이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외부 강연인 만큼 경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올해 삼성이 처한 대내외적 경영 환경과 연관된 의미심장한 주제도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사장단 강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한 주제는 위기관리 경영과 리더십입니다.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지만 올해 삼성에게는 유독 의미심장한 주제입니다. 그룹의 대들보인 삼성전자가 하반기 들어 급격한 실적 저하에 시달렸고 그룹 리더십의 정점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이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부재 속에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일선에 등장한 것과 동시에 모든 그룹사에 걸쳐 급격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강연자와 주제가 다채로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저명한 학계 인사뿐만 아니라 소설가, 예술인, 스포츠 감독 등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그간 삼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유지해온 신영복 교수, 김호기 교수 등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강연에 나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총 47번의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삼성은 연말 신임 CEO 세미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년도 경영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입니다.